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OCI입니다. 일단 OCI는 다 아시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태양광 폴리실리콘에서는 압도적인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탑1이에요. 탑1. 예, 1등 기업입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혜가 저는 꽤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2000년대 말 그쯤에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때 당시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100배가량, 100배 이상 그렇게 끌어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한때는 기대를 받았던 기업이고, 다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한 데 있어서는 중국의 이제 태양광 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만큼 경쟁사들에 밀리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했었던 것이고, 파산 위기까지 몰리면서 주가는 최고가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정도가 지금 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야 다시금 이 OCI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이유는,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OCI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OCI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 중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1663억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건데, 컨센서스가 1100억대, 1100억대에서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2조 8619억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에도 고평가가 전혀 아니죠. 1663억, 1분기에도 꽤나 잘 나왔어요. 1분기에도 470억 정도 나오면서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OCI의 자회사죠. 이제 TCRE에 대한 그런 분양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역대급 실적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이 실적만큼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중국산의 그런 물량 공세를 OCI가 이겨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매출은 폴리실리콘에서 이제 127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초화학, 뭐 카본이라던가, 카본 같은 경우도 최근부터 굉장히 핫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혹은 연료전지라던가 이쪽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도 점차 우상향하고 있어요. 대략 한 4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대규모적인 이제 대규모의 분양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200억이 잡혔음에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증권사 추정치로는 2.7조 원 정도의 2.7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만큼 저는 내년도쯤에, 그러니까 올해도 물론 좋겠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군산에 보통 있었어요. 이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이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죠? 지금은 군산에 공장 없어요. 전부 다 폐쇄시켰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말레이시아로 갔죠. 말레이시아.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무엇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과 비빌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미국이 중국의 신장 지역을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장 지역을 제재한다는 것은 뭐 면화, 토마토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출 제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의 양이 전 세계적인 물량 대비해서 40%예요. 40%. 이 40%의 물량이 중국 내에서만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만.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ESG, 그중에서도 환경이라는 점은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광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을 규제한다, 수출을 금지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저는 꽤나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의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미국의 가장 큰 이제 태양광 업체 중에 하나인 퍼스트솔라에서도 중국에 치우쳐진 이러한 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고요. OCI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는 이제 OCI가 굉장히 좀 100배가량 주가가 뛰면서 상당히 핫했었다가 중국에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전기료도 싸고 인건비가 굉장히 쌌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밀렸었는데 이제는 군산에 대한 공장을 폐쇄하고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견주어도 꽤나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폴리실리콘 관련 업종에서 가장 일찍 시작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의 가장 큰 행보는 미국의 제재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량에 있는 것인데 수요량은 뻔해요. 네, 2025년까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태양광 설비가 80% 이상은 더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10이라고 하면은 2025년까지는 추가로 8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설치된 태양광 양만큼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은 2배예요. 2배. 예, 중국은 2배입니다. 따라서 설사 신장에 대한 그런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될지언정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그런 손해는 꽤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들도 결국 중국 내에서만 수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철강 기업들을 보면 철강 산업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대부분이 중국 내수로 지금 다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더불어서 이제 수출이 제한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죠?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뭐 미국의 유코라던가 아니면 포스코라던가 US 스틸, 아르셀로미탈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극초반기를 지금의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이제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폴리실리콘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우상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 가격대에서 유지만 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에 4천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컨센서스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 제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가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더 감소한다거나 혹은 유명무실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사를 제외한 비중국계죠. 중국이 아닌 폴리실리콘 제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 OCI고요. 그 밑에 뭐 독일 기업, 뭐 독일의 바크라던가 미국의 햄록이 있는데 OCI가 기술 경쟁력이라던가 가격 경쟁력 모두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저 공장을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추가 설비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OCI의 목표치가 이거예요. 목표치가 내년까지 15% 정도의 추가 설비를 도입하겠다. 15% 정도를 더 생산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어디까지 인하느냐? 중국 기업들보다 더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설사 내년 정도쯤 되면은 혹은 내후년까지 되면 중국의 신장 제재가 풀린다고 할지언정 OCI의 경쟁력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에 집중하면서 이제 월가 절감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1년조차 남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업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기차라던가 수소열 전지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쪽에 전부 들어가는 특수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도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저는 눈에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결국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특수화학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될 이제 미니 신도시급 이제 개발, 그러니까 OCI의 자회사가 이제 시행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급 이제 디벨로퍼가 점차 확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차 실적화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만 현대건설의 실스테이트, 더샵의 포스코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급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천 땅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2.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실적도 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인데, 이런 것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올해 전체 혹은 작년 전체 수익 매출이 2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분양개발만 대략 한 수년 동안, 물론 수년 동안 나눠져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유의미한 실적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뿐더러 올해 영업이익 4천억 정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론 10년 전에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는 그런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이 파동이 언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파동 이후에 3파동으로 갈 때 이제 그때 변곡점을 이제 노리더라도 충분히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OCI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